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치료학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회전근개 파열 환자를 한 분을 소개해 드릴 계획인데요. 물론 제가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로 방송을 한 그런 환자 사례분이십니다. 설명 들어가기 전에요. 일단은 어깨의 질환명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은 해부학 프로그램을 좀 간단히 좀 사용을 해서 어떤 병이 좀 흔하게 나타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이 환자분 공유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어깨입니다. 이 부분이 어깨가 되는데 제일 흔한 것 중에 하나가 근육통입니다. 뭐 이런 근육들이 좀 아파지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라 그러는데 이젠 좀 아실 거예요. 하나, 둘, 여기 셋, 아이고, 여기 셋, 그 다음에 앞에 요거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나 더 추가를 좀 해볼까요? 요거 하나. 그다음 뼈까지 잡아가지고 나머지는 싹 다 없애보겠습니다. 자, 요거 지우고요. 요거 지우고요. 네. 자, 이게 어깨 모양인데요. 어깨에 여기 붙어 있는 요 부분을 이제 힘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힘줄이 좀 얇아지는 파열 증상이나 아예 찢어져 가지고 뼈가 드러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만이 아니겠죠. 바로 이제 와순이라고 그러는데 와순염이 있어요. 와순 파열이라고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뼈를 제거하겠습니다. 여기 힘줄 인대도 좀 제거하고요. 이 해부학 프로그램에서는 자세하게 나오질 않았는데 여기에 쿠션 역할을 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와순이거든요. 모양이 입술같이 생겼다 그래서 와순이라 그러는데 와순 파열도 어깨 질환의 주 증상이 되죠. 그거 말고 뭐 이런 부분들 이게 인대인데요. 인대에 손상을 입어가지고 생기는 인대 질환이 있어요. 인대 파열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이렇게 병명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거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나눠야지만 되는 영역이 바로 정형외과 영역입니다. 정형외과에서는 이 환자가 아픈 이유가 와순의 문제가 있나, 힘줄의 문제가 있나, 아니면 인대의 문제가 있나, 아니면 원인 불상의 오십견이라고 해가지고 어깨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런 병이 있는 것인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음하고 나서 의자에 걸친 상태로 이 그 팔걸이가 겨드랑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상태로 인사불성으로 한 30분만 계셔 보십시오. 그럼 팔 마비 와요.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을 감별을 해서 알아내야지만 출동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정형외과 분야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분들은 와순 파열이다 그러면 와순을 꼬매주고, 그리고 어깨 힘줄 파열이다 그러면은 어깨 힘줄을 꼬매주고, 꼬매주는 수술이라는 영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명을 아주 디테일하게 구별하는 게 참 중요하긴 해요. 자, 지금부터는 제 개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를 좀 많이 봤거든요, 제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 직전 병원에서 무슨 병이다라고까지 얘기를 듣고 오셨고요. 그리고 이거는 수술 안 하면 안 돼. 라는 그런, 말까지도 들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술 나쁜 방법 아닙니다. 그러나, 수술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굳이 수술을 해야지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100년만 쓰게 하자. 오케이. 허리는 한 150년 쓰게 하자. 그런 목표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실제적인 삶을 좀 잠깐 돌아보십시오. 어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통증이라는 거죠. 수술은 원래대로 복원시키는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환자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만 하면 바로 좋아지는 줄 알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수술하기 전에 고지를 좀 할 텐데 그걸 못 들으셨던가 아니면 이해를 잘 못 하셨던가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술한다고 바로 좋아지지 않거든요. 한 1년 반 정도는 지켜봐야지 돼요. 참 고생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요즘은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가능하면 수술 안 하고 좋아지게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금 연구를 하시고 계시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줄기세포 주사도 있잖아요. 뭐 프롤로도 있고, 근데 그보다 줄기세포 아니면 자가혈 치료라 그러죠. PRP라는 그런 치료도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조직이 좀 빨리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약물을 쓰는 방법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열거했던 그런 주사요법 있지 않습니까? 주사요법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목적이 뭐냐? 그게 바로 통증이에요. 통증을 줄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깨에 뭐 파열이 됐다, 뭐가 됐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치료받고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장 1순위로 통증을 조절하는 거예요. 마치 그 마취를 해가지고 감각이 어깨에서 안 아프다 그게 아니고, 생활할 때 안 아프고 생활하고 그 상태, 안 아픈 상태에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켜보면 훨씬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통증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여러분들의 삶하고 직결될 겁니다. 그죠?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안 아프고 지내는 게 낫지 아프면서 지내면 참 그 우울증 걸려요. 너무 아프면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런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안 되고 밤에 잘 자고 낮에 일도 좀 하고 그러면서 한 1년 반 정도 조심하고, 조심한 상태에서 나중에 결과를 보면 건강해져 있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직접 할 수가 있죠. 무조건 수술이 대안은 아니다. 반드시 해지되는 건 아니다. 그 말씀도 좀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이분 처음 왔을 때 상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렸을 때는 괜찮은데, 네. 뭐 높은 거 내린다든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기가 네,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손 이렇게 쭉 뻗으시고 뭐 올려보세요. 올릴 때 혹시 아프세요 지금? 제가 지금 좀 땡겨요. 좀 땡겨요. 근데 바로 하는 것보다 옆으로 이래 하기가 더. 예,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팔 내리시고 네. 그대로 올려보세요. 아프세요? 네, 이제 아파요. 자, 지금 현재 이분은 몸이 약간 기울어져 있죠. 기울어진 상태에서 팔을 옆으로 올리는 거를 보면 거의 직각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90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원본 영상을 제가 밑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다 하지 말고요, 이 옆으로 올려서 완벽하게 올라가는 그런 치료를 좀 했거든요. 우선 결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옆으로 한번 올려보실게요. 뭐 반듯하게 하시고 쭉 올려보세요. 예, 됐습니다. 선서. 자, 이제 팔 한번 움직여봐요. 평소하고 어떠신가? 조금 나은데요? 조금. 네. 개미 오줌 만큼. 소리가 났었는데. 소리가 아까 났었는데. 네, 아니 지금 평소에 소리가 이렇게 돌리면 조금씩 났거든요. 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예. 아프신 거는? 그 팔 올리고 하는 게 조금 덜 아파요. 다시 자, 이분이 좀 짜시더라고요. 앞으로 올리는 각도가 한 이 정도 좋아졌고요. 옆으로 올리는 거는 90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여기까지 다 올라오잖아요. 일단은 기능적으로 관절이 굳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드렸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옆으로 잘 올라가죠. 저렇게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조금 좋아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아주 조금 실망했습니다. 제가 뭐 여기 강단도 아니고 학생들 가르치듯이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요. 핵심은 뭐냐면 지금 어깨 때문에 뭐 오랫동안 고생하시거나 많이 아프신 분들 때문에 이 영상을 주구장창 제가 계속 올리는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오래 고생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 드물지만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정형외과 선생님 도움 받으시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 대다수의 어깨 아프신 분은 통증만 잘 조절해 놓고 통증을 안 느끼거나 못 느끼는 상태로 생활하시면서 재활 훈련을 동시에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기간적으로 훨씬 더 짧을 수 있죠. 저희가 한 3개월을 평균으로 잡는데 잘 돼요. 아프게 되면은 오직 염증 때문만 아픈 건 아니에요. 염증도 아픈 요인이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의 밸런스를 좀 맞춰주고 그 다음에 신경의 안정화라는 그런 치료를 해요. 그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받고 나면 내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수술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 통증을 강력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통증만 잘 가라앉아도요, 여러분들 수술 얘기를 들으셨던 분이라면 수술하지 말고 좀 지켜보자 라고 말을 들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통증 조절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병명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신경 써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나 그걸 찾는 거고요. 찾아서 수술이라는 무기, 세죠. 무기가 굉장히 셉니다. 수술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정확하게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통증을 조절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두루뭉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은 딱 한 부위를 타겟팅을 잡는다면 통증은 주변의 모든 아픈 데를 다 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두루뭉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증 조절은 현대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병원만 가신다면 아주 행복해지실 거예요. 참 좋은 치료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전기신경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통증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거기다가 운동도 같이 시킬 수가 있어요. 이 치료를 하면서. 그러면 훨씬 덜 아프면서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겠죠. 전기신경치료를 하면서 운동치료를 실시하게 되면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팔이 막 올라가고 막 움직여지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의 어깨가 아픈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어떤 병이든 그건 수술을 요하는 경우라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관심을 갖고 달려드실 거고요. 그렇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굳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통증을 못 느껴지게 된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어깨가 굳으면 굳은 만큼 아픕니다. 그리고 통증이 심해지면 어깨가 굳습니다. 이 두 개가 서로 상호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관계이거든요. 통증 조절만 잘해도 지금 보시는 이분처럼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